청정여행 죄책감 1기. 나는 서울에 서 있다. 나는 2019년 서울에 서 있다. 나는 2019년 서울 광화문 광장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다. 나는 겹겹이 쌓인 역사와 서로 얽힌 관계를 속에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중심을 잡고 서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이 벅찬 도시 서울의 삶에 답답한 마음이 차오를 때면 나는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해 훌쩍 자연으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나는 갓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타지의 베이비 모먼트를 즐긴다. 내가 지어낸 말이다. 보여도 들리지 않고 들려도 보이지 않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은 잠시나마 무지의 안식을 준다. 이 자연스러워지고 싶은 내 몸부림은 자연을 갈망하는 욕심과 욕망이 된다. 이 청정여행 죄책감 1기는 약 70m의 플라스틱 페트질 위에 빙쇄되었다. 나의 청정여행 죄책감 1기는 모순 덩어리다. 이 모순 덩어리는 균형 잡으려는 내 몸부림이다. 나서서 양심을 꾹 찌르듯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나의 욕망의 고백, 조금 더 떳떳하게 지구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균형 잡기. 캡틴 스피킹. 임정서의 속마음으로 열린 것이면 죄책감 일기 탑승자 여러분들께 안내 방송 드립니다. 곧 여행이 시작되오니 자리에 앉아 안내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 양 옆으로 앉으신 유죄책감 여행 승무원분들은 필름 양쪽을 손으로 잡고 OH 쪽으로 천천히 밀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은 2019년 10월 3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약 5일간 보르네오에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에 다녀옵니다. 10월 3일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한 죄책감. 신기하게 로얄 브루나이 항공은 안전교육 대신 이슬람 기도를 시작으로 이륙했다. 모니터엔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비행거리 지도가 뜬다. 최근 탄소 줄이기 운동에 참여했는데 이게 비행기 한번 타면 엄청난 양의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마치 모니터에 저 비행거리 그림이 내 탄소 발자국을 그려놓은 것만 같다. 영지 작가님이 이번 UN 발표를 위해 그레타가 요트를 타고 미국에 갔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레타가 울컥하며 How dare you 하는 연설을 본 기억이 난다.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비슷한 연설을 한 12살의 스즈키 양이 떠올랐다. 어린 나이의 사랑, 아이가 나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 하나의 PR 패턴으로 굳어진 건 아닐까 의심이 든다. 의심과 더불어 어쩌면 어떤 상기제, 경각심을 일깨워줄 사회적 트리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일회용 포장의 비행기 땅콩스네를 오독오독 씹으며 수다를 나눴다. 기내식으로 소고기 메뉴를 시켰다. 소방구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도 한국식 소고기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하늘에서 본 보르네오 섬은 옹기종기 퍼즐 맞추기를 한 성 조각들 같았다. 이 부분을 통틀어 인도네시아 다도해라고 하는 것일까? 2050년엔 해수면 상승으로 물속에 있을 섬들, 섬 끝자락 땅들도 해양산업에 유리하게 매립한 것처럼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바다 위 작게 보이는 배가 마치 하늘에 떠있는 듯 아름다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배가 아니라 시추선이었다. 개발 중인 국가들은 국가 경제 성장을 해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지구온난화를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 다도해 안에 석유 보유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브루나이의 상황이 세상 흥미롭게 느껴진다. 산유국답게 프리미엄 고급 휘발유가 리터당 51센트 하는 브루나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말레이시아 미리로 국경을 넘기 위해 이동했다. 죄책감 일기 여행자 여러분, 오늘은 4만 년 전 선사시대 고대 유적이 남아있는 인류 문명의 고랑 이하 국립공원에 갑니다. 나는 나무 뿌리보다도 작은 사람이었다.
나는 이 지구의 시간과 크기를 아울러 볼 수 없는 좀 홀짝지는 아마도 우주 먼지 만난 사람이다. 몇 해 전부터 어떤 식물들을 보면 내가 안길 수 있는 크기라고 안아보곤 한다. 우연히 그렇게 바뀌었던 사진 한 장이 내게 위안이 되고 그들이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맙기도 해서 더 안기고 안아주곤 한다. 이 지역은 거대한 산계입니다. 단층작용에 의해 중심세 시기에 거대한 산호초가 해수면 위로 올라오며 생긴 석회암 노두입니다. 쉽게 말해 바닷속 땅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일 오정, 언어의 모순, 자연적, 자연 친화적, 유기농 등의 단어는 새로운 마케팅 언어로 떠올랐지만 막상 친절 자연은 그리 친절하지 않게 느껴진다. 우리만에서 아주 잠깐 앞뒤 사람과 거리가 멀어졌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열대 식물들이 신기해 보이다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나 여기서 조난당한 건가? 여기서 밤을 지새하면 어쩌지? 말라리아에 물리면 어쩌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오기 전 예방접종을 한다고 보건소에 말라리아 약을 처방받으러 갔었다. 댕기모기나 지카 바이러스는 예방도 없다고 모기 물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다. 어떻게 모기 물리지 않게 조심하나? 약사인 아빠는 종종 백신이 소량의 바이러스, 균을 투여해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약에 대한 정의, 깨끗한 것, 청정, 무균 등을 운운하는 마케팅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한다. 4일 오후 모순된 마음. 관광지화된 소수민족을 방문하는 것엔 정돈되지 못한 마음이 떠납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공연과 전승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린 이반족과 롱하우스. 관광은 하나의 산업, 자원이 되었는데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전시하듯 펼쳐놓고 들여다보고 그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아직까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그 노동과 시간에 대한 대가와 사례를 하는 것이 당연해진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디서 내 마음속에 이 거북함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다. 놀고 있는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도 내게 원달러 손 내밀지 않는 것에 죄책감이 덜어지는 이상한 고마움을 느끼며 기억하고 싶다는 핑계로 아이들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과 콘크리트 길 사이에 답답함을 느끼며 숲 나무를 갈망하다가도 막상 내 머릿속 자연은 내게 친절하고 날 해치지 않는 이미 인간의 손으로 가꾸어진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다. 내 상상 속 자연은 얼마나 미화된 것일까? 태국에 갔을 때 만난 저소득층 홍수 피해 지역 아주머니가 이웃집 다큰딸로 댕기열 묘기에 물렸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다. 21세기 나와 동일한 시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5일, 길티를 잊어가는 플레저의 유무. 바다를 보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건 보르네오 하늘의 별이다. 항상 카메라는 어둠을 잘 담지 못한다. 나에게 영화는 빛이다. 나의 영화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고 빛을 담았으면 좋겠고 어둠을 밝혔으면 좋겠다. 태양보단 다른 이들의 빛에 의해 빛나는 달빛 또는 별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이 방향치 과거는 해 뜨는 반대 방향에서 해돋이를 기다렸다. 그럼 어떠냐? 여태 해 뜨는 걸 보느라 해 뜨는 반대 방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는데 한 정도야. 해돋이의 빛이 시시각각 구름에 가 하늘색이 변하는 모습이 뜨는 해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떠올린 특정 인물은 없었지만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담아왔다. 그저 말없이 바다를 함께 보고 싶어서.
호텔은 조식은 호텔, 여유의 상징, 마음 차려주는 아침. 입에 바로 넣었을 때 착 감기는 호텔 조식. 어릴 때 이후 패키지 여행을 해본 지 오래다. 여행에서 내가 직접 찾아보고 계획하는 즐거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일로 느껴진다. 아마도 일에 치이고 휴가로 여행을 하는 현대인이라면 더 그렇지 않을까 싶다. 리조트에 들어와 그 안에서 그간 내지 못했던 여유를 즐기는 일과 패키지 관광이 나쁘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산업화와 자본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의 노동력과 에너지를 이렇게 자본을 토대로 보완하며 공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진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유, 계층 사회의 벽을 무너뜨린 자본주의의 마음이 만세박수를 친다. 관광버스에 내 몸뚱이를 편히 싣고 굴러간다. 부르르르 죄책감 일기는 죄책감을 잊어간다. 수상 가옥초는 브루나이의 전통 주거 형태다. 몇 해 전 시작된 정부의 거주지 이동 정책으로 수상 가옥이 줄고 있다고 한다. 청정여행, 청정나라라는 단어와 다르게 내가 수상 가옥에서 제일 처음 목격한 모습은 집안의 어떤 사람 얼굴이 창문으로 보이고 그 아래로 집을 뚫고 물이 흐르는 것이었다. 마치 서서 오줌을 싸는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데 집이 그 사람의 몸만 가린 채로 얼굴과 방류되는 액체만 보이는 상태. 그 물은 그대로 아래 강으로 흘렀다. 정말 청정하다. 아, 이것이 청정이로구나. 나무 다리에는 고양이 똥들이 보인다.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의자, 봉지, 쓰레기가 눈에 띈다. 서슴없이 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도 보인다. 청정 지역에 산다던 매끄러운 나무들이 수상 가옥을 지탱하기 위해 서 있다. 청정이 다르게 보인다. 수상 가옥에 도착했을 땐 브루나이인 가이드 카이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브루나이 사람들에겐 의료복지가 1불, 유미돈 800원, 공교육이 브루나이 달러로 1년에 10불이라고 한다. 브루나이 정부는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게을러지는 것을 염려해 아주 저렴하게 세금을 거둔단다. 누군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학교에 안 가거나 병원에 안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복지가 유독 잘 된 국가에서 비슷한 정책이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청소년기에 뉴질랜드에서 자랐는데 뉴질랜드 정부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 교육 및 주거복지를 잘해준다. 그런데 이건 그들에게 큰 독이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안식은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었다. 그들이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그 우위에 존재하려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잘된 복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띠고 뉴질랜드로 유입된 서구 세력은 이를 이용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브루나이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하얀 평준화와 종교이자 문화인 이슬람 안에서의 이 복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무슬림이라면 이런 내 질문조차 불편하게 받아들일 테다. 때마침 저 강 너머 사원에서 오후 일몰 기도 마그립 소리가 퍼져온다. 일출의 생각을 비운 아침과 다르게 석양의 온갖 생각이 우거진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게 분명하다. 태양빛을 반사시킨 유리창처럼 언젠가 나도 내 모습을 비춰볼 거울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리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슬람 저녁 기도 소리에 나도 슬쩍 마음을 고백해본다. 저녁 기도 소리가 이어진다. 보라가 하늘을 덮는다. 길티 플레저의 향연, 조식, 브루나이 식빵, 노란 식빵, 아침 수영, 피자 쇼핑, 운전, 브루나이 엠파이어 호텔 컨트리 클럽. 왕이 네 번째 동생을 위한 공간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후 용도 변경이 되어 7성급 호텔이 되었다는 곳. 으리으리한 기둥, 대리석, 고급 건축 양식, 바다와 맞닿아 있는 낭만적인 수영장.
야자수와 해질녘 짜고 미지근한 브루나이 바다. 내 죄책감 일기는 죄책감을 잊어간다. 그치만 내가 이거 다솔게 매일 누릴 수 있는 브루나이 술탄도 아니고 하루만 네 포사 좀 누려보자.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 반대의 마음이 실갱이를 벌인다. 한 장면이 사진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불러오는데 내 시간은 줄줄 흐른다. 계속 장면이 바뀌고 계속 시간이 흘러서 그 무엇 하나도 꼼꼼히 보고 생각하지 못하고 점점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더 빠르게 그리고 그 빠름과 생각 안 함이 익숙해지면서 21세기 지구인들은 빠름을 산다. 잠시 멈춰 노을을 보는 게 사치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함께 노을로 사치 좀 부려보자. 노을로 사치 부린 시간에 덩달아 인스턴트 컵라면과 봉지김치가 최고의 사치가 되는 모습. 내 죄책감 일기는 바빠서를 이유로 죄책감을 잃어간다. 브루나이 방송, 엔닭발 집기, 스콜, 안전한 생수, 콜라속 띠통에 담긴 안전한 생수, 모닝바스, 아침 목욕, 기대했던 엠파이어 호텔의 조식 뷔페 메뉴를 보다가 말레이시아가 내 접시에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레이는 말레이시아인, S는 중국인, I는 인도인, A는 소수민족이 합쳐진 것이라고 하는데 내 접시에 딱 그렇게 인종을 대표하는 음식이 담겨있었다. 그 옆에는 서구식 은지기와 함께 겹쳐져 보이는 롱하우스의 플라스틱 그릇과 쇠수저. 먹고 싸고 사람 사는 곳이 다 같은데 그 방식이 다 다르다. 지구에 머물다 가는 시간과 경험이 다 다르다. 앞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한 김치 냄새를 풍기며 식사를 하고 있다. 이왕이면 나도 금수저이고 싶다는 마음을 달고 따끈따끈한 애플 크럼블 위에 올려 은수저로 떠먹어본다. 7성급 화장실엔 난도 있다. 누군가 빨아야 할 친환경적인 타올 손수건도 함께. 이제 아시아의 녹색 보석이라 불리는 울루템부롱 국립공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브루나이는 국토가 중간에 말레이시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국경을 넘지 않고 배를 타고 또 브루나이로 이동하겠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처박아둔 낡은 필름은 정글을 붉고 빛바랜 색으로 달았다. 엄청 높은 아시바를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오면 다 다른 위치에서 본 정글. 나는 어떤 색으로, 앵글로, 프레임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볼까? 생각을 너무 많이 말고 뱉어버렸다. 여긴 이미지들에게 대신 얘기해달라고 해야겠다. Yes, I'm from Paris. So, since we are kids, we already teach how to live in the forest. But now we are not allowed to live inside the forest, but we can live nearby the river, especially the Tondoro River. We really like the nature. But when I was still kids, we go to the forest to grow our flowers. Yeah, in forest. Yep. How do you manage the garden? Yes. We have to cut first, and we have to clear it. Then after that, it will be take around 2 or 3 weeks. If it dries, so you will really need to burn, and then start to cultivate flowers. Yeah. So that is how we survive. We are a free thinker. We don't have any religions, so we are allowed to cry, yeah, because we Muslim, not allowed to cry, right? But in Iran, you can speak loudly what you want to say in front of the
body, then that body will be not happy. But even people don't believe afterlife. No afterlife. No, because we are beautiful. I like the word sleeping. Yeah. 수속 진짜. 네. 자, 다 같이 야옹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 떠오르는 몇 해 전 써둔 일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시간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이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내 배경의 정치를 즐기는 것이다. 돌아온 서울은 좀 창백하고 기름값도 높고 사람도 많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 내 코가 석자일 땐 죄책감이 들어도 문제를 알아도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럴 여력이 없다. 여유로워져야 한다. 건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함께 건강하게 지구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행자의 눈은 느리다. 여행자의 눈은 사방을 향해 있다. 여행자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이 모습 덩어리는 오늘도 몸부림친다. 나서서 양심을 꾹꾹 찌르고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고백한다. 찔림, 양심의 가치를 고백하는 일은 중요하다. 내 입을 통해 발화하고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뜨끔한다. 이를 다시 다른 이의 눈으로 나와 내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은 혼자서는 어려운 의지 싸움을 홀로 시험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 지켜보며 살아간다고 해야 맞지 않을까? 나는 아직도 두 발로 여기 서 있다. 여행을 다녀왔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아직도 균형 잡기가 어렵다. 그럼 두 팔로 한번 서본다. 균형을 깨고 잡기를 반복한다. 이 모순 덩어리는 오늘도 몸부림친다. 나서서 양심을 꾹꾹 찌르고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고백한다. 이 모순 덩어리는 오늘도 몸부림친다. 나서서 양심을 꾹꾹 찌르고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고백한다. 찔림, 양심의 가치를 고백하는 일은 중요하다. 내 입을 통해 발화하고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뜨끔한다. 이를 다시 다른 이의 눈으로 나와 내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은 혼자서는 어려운 의지 싸움을 홀로 시험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 지켜보며 살아간다고 해야 맞지 않을까? 나는 아직도 두 발로 여기 서 있다. 여행을 다녀왔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아직도 균형 잡기가 어렵다. 그럼 두 팔로 한번 서준다. 균형을 깨고 잡기를 반복한다. 이 모순 덩어리는 오늘도 몸부림친다. 나서서 양심을 꾹꾹 찌르고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고백한다. 감사합니다. 임정서 저 모순 덩어리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 여행 주체가 회개가 우리의 죄책감 모순 덩어리가 될 수 있게 바닥에 펼쳐진 필름 빈 부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또는 guilty pleasure를 적어주세요. 오늘도 이 모순 덩어리들은 몸부림친다. 나서서 양심을 꾹꾹 찌르고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고백한다. 찔림, 양심의 가치를 고백하는 일은 중요하다. 입을 통해 발화하고 귀가 듣고 마음이 뜨끔하다. 이를 다시 다른 이의 눈으로 서로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은 혼자서는 어려운 의지 싸움을 홀로 시험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어쩌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